자, 이제 1단원 중단원 마무리 문제 봅시다. 자, 태양계 성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서 만들어진 것도 맞고, 초신성의 폭발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밀도가 흐트러지면서 밀도가 좀 큰 부분에서 수축이 시작된 거 맞고요. 중력 수축했고, 중심부 온도 높아진 것도 맞고, 중심부에서 성간 물질이 모여서 해성이 아니라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죠? 따라서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태양계 형성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심부의 온도는 B일 때가 A일 때보다 높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면서 계속해서 중심부가 뭘 하기 때문에 중심부에 수축이 일어나고, 수축으로 인해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높아지는 게 맞고, B 이후에 미행성체는 원시 태양을 중심으로 구로 분포를 하는 게 아니라 원반 형태로 분포를 하게 돼요. 퍼져버린 거죠. 수축에 의한 원심력으로. 그 다음에 C에서 지구형 행성은 목성 행성보다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진 거니까 1번 기억이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지구의 중심부의 밀도는 이때가 제일 크고, 이때 이제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전에는 그냥 고체 상태였고, 그러니까 얘가 맞죠. 이때는 거의 균질하게 철이나 규산형 광물이 섞여 있던 시기니까, 나 시기에 규산형 광물을 중심 쪽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중심 쪽으로 가라앉는 거는 철하고 니켈이니까 틀렸고요. 가 시기에 생성된 에너지는 지질 시대 동안 모두 소비된 게 아니라 어떻게 지구 내부에 갇혔죠. 지구 내부에 열 에너지가 축적이 된 거죠.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열이 남아있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려서 1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태양계 내에서 지구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지금 원시 행성, 마그마의 바다, 핵과 멘틀의 분리, 원시 지각의 형성. 지금 보면은 누가 더 가깝니? 기억이 니은보다 더 가깝죠. 그러니까 기억이 지구형 행성에 해당이 될 거고, 지구형 행성에 해당이 될 거고, 니은이 목성형 행성에 해당이 될 테니까 기억은 니은보다는 평균 밀도가 큰 거 맞고요. 지구의 질량은 다가 나보다 크다. 지금 사이즈가 더 크잖아요. 마그마의 바다 형성이 됐을 때보다 지금 핵과 멘틀이 분리되는 시기가 크기가 더 컸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다가 나보다 크다란 말이에요. 미행성체들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됐고, 이 충돌 횟수가 점점 적어지니까 라에서 물은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였다.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바다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액체 상태가 아니라 주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기 성분 중에. 따라서 3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지구 초기의 역사를 순서대로 간단한 모식도로 나타냈대요. 자, 생명체 출현하고 광학성 생물이 얕은 바다로 진출하고 자외선이 계속 오다가 여기서부터 자외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성이 된 거니? 여기 오존층이 만들어졌다고 써있구나. 자, 오존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된 그림에 해당이 되는데, 자, A 시기의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는 지금 생명체가 출현을 했고, 언제나 질소였어요. 질소. 수증기가 되게 많지는 않아요. 수증기가 많으려면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에가 더 많았어야죠. 그 다음에 B 시기 이후에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하지 않게 돼서 육상생물이 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맞고, 밀도차에 의한 핵과 멘틀에 분리된 시기는 훨씬 더 전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바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된 거는 이거보다 한참 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2번 니은만 맞고. 자, 그 다음 6번. 표는
지구형 행성 A부터 C의 물리량을 나타냈대요. 수지환대. 반지름이 제일 큰 게 여기서 지구죠. 그 다음에 물에 존재하는 고체로 존재하는 얘가 화성이고, 물 없는 애가 수성이에요. 결국에는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행성은 지구입니다. 핵이 살아있기 때문에 행성의 평균 온도는 여기서 A, C, B라고 봐야지 맞게 되겠죠. 금성은 없으니까 여기서. 자, C는 지구다. 맞네요.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린 가는 현재의 화성과 지구의 대기의 조성을, 나는 현재 화성과 지구의 연지 기후 분포를 나타냈는데 화성 대기 중에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형성이 되어 있고 A의 성층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 성층권에서는 뭐가 있다? 네, 바로 오존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성은 점점 올라갈수록 그냥 기온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A의 온도 구조는 기억으로부터 형성된 오존층이 아니라 산소로부터 형성된 오존층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A의 온도 구조는 생물권 탄생 이후에, 그렇죠, 오존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과합성 세균이 산소를 충분히 만들어내 줬어야 하는 거니까 지구는 화성보다 행성 내 권역과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죠.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시간에 따른 지구 대기의 조성 변화를 나타냈대요. 원시 대기부터 현재까지 거의 성분 변화 없는 A는 질소고, B는 이산화탄소고, C는 산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A는 질소다. 맞고, 가시기에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광합성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죠. 가시기가 아니지. 나시기라면 몰라도 이때는 해수의 용해예요. 남세균은 그렇죠. 나시기에 출현을 해서 뭘 한 겁니까? 광합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틀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기 중으로 나간 거잖아요. 대기 중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해수에 충분히 누적이 되고, 해수 안에 산소가 충분히 누적이 돼야 어떻게 돼요? 산소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나시기에 출현한 게 아니라 나시기 이전에 출현을 하게 된 거다. 따라서 디귿은 틀립니다. 이렇게 답은 몇 번?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호상철광층에 대한 설명이다. 호상철광층은 무슨 시대의 바닷속의 철이온이 나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모아의 반응으로 형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섬캄브리아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생누대, 원생누대에서 원생누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캄브리아 시대 중에서도 원생누대의 시대 속에 바닷속에 철 이온이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생성이 된 산소와 반응을 해서 형성된 것이다. 호상철광층은 생물권과 수권의 공진화로 나타난 사례다. 가시기에는 삼엽충이 번성을 하였다. 삼엽충은 말도 안 되고 성화브로스 되니까. 나는 지구 대기의 성분 변화에 기여를 하였다. 맞고요. 다는 산소인 거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의 이동을 나타냈대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게 되는 거는 광합성 맞고, 그 다음에는 화산가스가 분출이 되는 건 지권에서 기권 맞고, C는 기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CO2 융해되고, 그 다음에 D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게 되는 거는 화석 연료의 연소가 아니라 이거는 화석 연료의 생성이었죠. 그죠? 화석 연료, 석탄석유 같은 화석 연료의 생성, 퇴적층으로 인해서.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 가부터 다는 얼음 덩어리의 지구가 형성이 되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낮아지니까 얼음 덩어리 지구가 됐겠죠.
지구의 반사율은 전체가 얼음 덩어리인 상태에서 가장 크죠. 빙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니까? 반사율이 크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다하시기가 가하시기보다는 더 크죠. 왜? 평균 기온이 더 높아서 빙하가 다 녹았던 시기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봅시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평균 밀도가 높죠. 태양계 형성 과정 중에서 온도, 즉 태양에 가까울수록 태양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일단은 표면 온도가 높고 태양풍도 강하기 때문에 이 태양풍에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표면 온도가 높아서 다 증발되는, 응축이 되지 않는 기체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곳에 있을 수가 없고, 무겁고 밀도가 크고 응축이 잘 되는 물질만 어떻게 돼요? 바로 끓는 점 같은 게 높아서 태양 가까이 있게 되니까 이 지구형 행성이 목성 행성보다는 평균 밀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 13번 얼음 덩어리 지구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거 앞에서 나온 대표적인 증거가 빙하 퇴적층 위에 석회암 퇴적층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얼음 덩어리 지구가 존재하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죠. 얼음 덩어리 지구 때 만들어진 빙하 퇴적층, 그 다음에 해수가 용해되면서 CO2가 용해되고 그로 인해서 석회암층이 생성이 돼서 유기적 퇴적암이 생겨서 밑으로, 화학적 퇴적암이 생겨서 밑으로 가라앉는, 그래서 빙하 퇴적층 이후에 석회암층이 생기는, 이것도 뭘 판별이 가능했어요? 아까 문제에서 지층의 역전을 판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얼음덩어리 지구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표는 행성 A와 B의 반지름을 나타냈는데 만약에 A하고 B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A와 B 중 화산 활동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행성은 B일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 부피와의 관계를 근거로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B가 반지름이 이렇게 커버리면 결국에 B는 반지름이 몇 배예요? 2.5배죠. 2.5배면 A하고 B를 봤었을 때 표면적은 A하고 B에 비해서 표면적은 얼마가 차는가? 4파이R 제곱이니까 1대 6.25배, 즉 대략 2.5의 제곱배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부피는 1대 2.5의 3제곱배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최적 대비, 그러니까 부피 대비 표면적 값이 얘는 얼마가 돼요? 1이고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2.5분의 1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작을수록 열 방출량이 적기 때문에 이거 생물한테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집이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이 큰 이유가 부피당 최적당 표면적이 작아져서 덩치가 크면 오히려 열을 덜 뺏기거든요. 따라서 얘는 결국에는 뭐다? B다. 그 이유는 뭐에 대한? 부피에 대한 반지름이 크게 되면 표면적 B가 작아서 열을 덜 뺏기게 돼요. 열을 덜 방출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 15번. 오존층의 형성은 지구와 생물의 공진화의 예 중에 하나이다. 그 까닭은 결국에는 오존층의 형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과합성 세균으로 인해서 충분히 산소가 일어나서 오존층이 만들어졌고, 오존층이 형성이 됨으로써 육상 생물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식물과
기권이 다시 식물한테 영향을 준 사이클링이 계속 돌아가죠. 따라서 지구와 생물권의 공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중단원 고난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보면 그린 가는 지구 초기의 진화 과정 중 핵과 멘틀의 분리를, 그러니까 마그마의 바다 상태죠. 지금 요때가, 그치?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는 지구 대기의 조성 변화고, 지금 A가 나타내주는 기체는 산소예요. 지구 중심부를 구성을 하는 철의 비율은 가 시기 이후가 가 시기 이전에 비해서 크죠. 왜 그러냐면은 중심부로 핵이 형성이 되면서 핵으로 주로 철과 니켈들이 이동을 했으니까 가 시기 이전에 지구에 수권 존재 안 했죠. 수권은 일단은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A는 가 시기 이전에 산화철의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를 하였다. A가 가 시기 이전에는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는 건 아직 이거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 원래 산소 자체가 이 대략 여기쯤인데 없었단 말이에요. 대기 중에는 없었고 뭐 일부 철질 광석이나 이런 거하고 결합한 형태는 있었겠지만 산화철의 형태로는 이제 일단 남재균이 나와야 돼요. 호상 철광층 만들어지는 그 이후로부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그림 A는 태양계 형성 과정 중 태양계 성운의 수축을, 그 다음에 B는 태양계 원반에서 미행성체가 형성된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표는 물질이 응축되는 온도를 나타냈는데 되게 높고 수소 헬륨 같은 경우는 아예 응축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태양계 형성 과정 중 평균 밀도는 B 단계가 A 단계보다 더 크다. 태양계 형성 과정 중에서 A는 지금 기체 성분이 수축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미행성체들의 충돌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다 기체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때는 고체에 행성체들이 생겼으니까 B가 A 단계보다 크다가 맞죠. 그러니까 질량은 비슷하겠지만 밀도가 큰 건 별개의 이야기죠. 얘들이 고르게 퍼져 있는 거냐, 아니면은 뭉쳐가지고 큰 밀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냐. B단계에서 원시 태양하고 가까울수록 미행성체의 평균 밀도는 커지죠. 이걸 보면서 목성은 주로 수소랑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응축이 돼서 형성이 되진 않아요. 왜 그러면 응축이 안 돼요. 아예 응축 온도가 없잖아. 응축이 안 되니까 그냥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1번이죠. 그러니까 수소랑 헬륨으로 되어 있다는 맞는데 수소와 헬륨이 응축되어라고 해서 틀린 거죠. 아유, 보기 착하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린 가는 호상철광층을, 그 다음에는 나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나타냈는데, 이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 교재 그림에는 지금 줄무늬가 나타나 있는데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기역하고 그 다음에 약간 회색으로 나타나는 니은으로 보이는데, 기역 같은 경우가 여기에는 산화철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규질 성분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의 형성 과정에서 철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수권에서 지권으로 간 거다. 맞아요. 그 다음에 철산화 광물층은 기역이 니은보다, 그렇죠. 기역이 산화철이고 니은은 규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는 생물과 지구 시스템의 공진화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광합성으로 인해서 남세균에 의한 산소가 발생을 했고, 이 산소가 대기로 나가는 건 아니고 해수층에 풍부해져서 그 물속 안에서 침전이 된 걸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질 때 대기 중에 산소는 거의 0이에요. 대기 중에 산소는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냥 아직 해수층에만 있는 상태다 라고 여러분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얼음 덩어리에 지구가 형성이 되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는데, 보면은 대기 중에 CO2 농도가 1번은 전체가 얼음이고 얘는 빙하가 있죠. 그러면은 CO2 농도가 얘가 제일 높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
T1하고 T3를 보게 되면은 T1이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CO2 농도가 더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T1의 CO2 농도가 낮고 그 다음에 얘 가운데가 높고 그 다음에 얘가 낮은 순서대로 찾아주면 되겠죠. 얘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제일 높고 다시 낮아지는 2번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O2 농도가 높으면 결국에는 온실 효과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부분만 생각을 하면은 너무 어렵지 않게 저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